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 대선부터 6일 지방선거에도 후보자들마다 새만금 특별자치도 공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행정구역 분쟁을 해결하고 개발 속도를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새만금 인접 시군이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타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현 방안 제시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국유지인 군산 소룡포구가 불법으로 설치된 컨테이너 등 가건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가건물에서는 도박장으로 운영되고 있어 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리기관인 군산해수청은 이를 수년째 알고도 방치해 우범지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익산 도심의 1000채가 넘는 빈집들이 미관을 해치고 쓰레기 무단 투기와 붕괴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 1월 시행된 빈집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자치단체가 정비 계획을 세워 빈집의 체계적인 정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4일 목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지난 대선부터 6일 지방선거에도 새만금 특별자치도 공약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새만금을 둘러싼 행정구역 분쟁을 해결하고 또 개발 속도를 올리기 위해 행정구역 통합과는 다른 개념인 특별자치도를 내세운 건데요. 특별자치도가 듣기에는 그럴싸하지만 이 역시도 참여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 합의가 필수여서 실현 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는 평가가 상당합니다. 보도에 최정호 기자입니다. 인접 시군 간의 행정구역 분쟁에 휩싸여 있는 새만금. 분쟁을 해소하고 개발 속도를 올리기 위해 새만금 특별자치도 지정을 후보자마다 공약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에 이어 도지사 선거 출사표를 던진 안호영, 김관영 민주당 경선 주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북은 이대로 소멸하느냐 아니면 미래로 전진하느냐 하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팬데믹과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 지방 소멸 같은 수많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북은 대전환 시대에 대응할 여력이 부족합니다. 대선을 거쳐 지방선거로 넘어오면서 특별자치도 지정 권역이 새만금권을 넘어서는 제안도 나옵니다. 이제는 그 부분을 뛰어넘는 소위 메가시티의 개념인 익산까지를 포함한 그런 개념도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특별자치단체란 지방자치법 2조 3항에 의거해 2개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 목적을 위해 광역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별도의 지자체를 구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때문에 행정안전부 장관 승인을 얻어 지정된다면 별도의 행정시를 만들 수 있고 그 시장은 도지사가 임명할 수 있습니다. 즉 전라북도가 새만금 개발을 주도적으로 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북 새만금 특별자치도가 되려면 우선 참여하는 지자체 간의 합의를 통한 상호 규약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 참여 지자체마다 지방의회 의결을 거친 후 행안부 장관 승인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특별자치도 지정 신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상호 규약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관할구역 지정과 사무소 위치 지정, 지방의회 조직 및 선임 방법 등 다양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벌써부터 대상 지자체마다 거부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두 지금 현재 완전 뜬금이라 표시로 하는 거지. 그냥 단어만 그렇게 쓰는 거지. 지자체마다 셈법이 다르고 지역 정치권의 입장도 충돌할 것으로 보여 지리적 특성이 있는 제주도와 달리 현실적인 벽에 부딪힐 것이라는 부정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참 어려운 얘기인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상황이 달라져. 거기는 한 범위로 볼 수가 있으니까.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에서 공약으로 등장한 전북 새만금 특별자치도. 중재와 합의 도출의 관문을 넘어 맹탕 공약을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군산시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지역 공약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기 위해 국회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황철호 군산부시장은 오늘 국토위 의원 등을 만나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인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착공과 새만금 남북 3축 도로 건설 사업 등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군산시는 지속적으로 중앙부처를 방문해 대선 공약 실현과 국가 예산 확보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익산 발전 4대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안 의원은 오늘 익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익산을 전북의 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세종 익산 간 고속도로 신설과 대학 내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유니버시티 프로젝트, 국가식품 클러스터 푸드파크 조성, 익산역 종합 개발 등을 공약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도내 14개 시군단체장 후보 선출이 4월 말이나 5월 초에 이뤄질 전망입니다. 김성주 전북도당 위원장은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안을 오는 25일 운영위에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당 공관위는 오는 29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벌이며 다음 달 19일까지 경선 후보에 대한 배수 압축을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한편 예비후보자 검증위원회 활동은 공관위 활동과 관계없이 공천 작업을 모두 마칠 때까지 진행되며 비례대표 추천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1일부터 30일까지 활동합니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이 다음 주까지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오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설치되면 다음 주에 자체 운영위원회를 열어 외부 인사를 중심으로 공관위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또 중앙당 방침에 맞춰 지방의원 비례대표 후보자에게는 당원 당규와 공약, 정책 이해도를 평가하는 공직 후보 역량 시험을 치를 방침입니다. 현역 익산시의원 가운데 5명이 시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았습니다. 김용균, 소병홍 의원은 후배 정치인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방선거 출마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김태열 의원은 익산농협조합장 선거에 출마하기로 했고 윤영숙 의원은 익산 2선거구 도의원에 도전합니다. 그리고 임형택 의원은 익산시장 선거 예비후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문택규 군산시장 예비후보가 농촌지역 도시가스 시설 공급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문 예비후보는 오늘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수년 전부터 도시가스 공급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예비후보는 군산 도심의 도시가스 설치율은 95%에 달하지만 옥구, 옥산, 회원은 도시가스 공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도심에 도시가스 노선을 설치하고 농촌은 소형 저장 탱크와 마을 단위 배관망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익산 도심의 1000채가 넘는 빈집들이 미관을 해치고 또 쓰레기 무단 투기와 붕괴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월 시행된 빈집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자치단체에 빈집을 정비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는데요. 자치단체가 정비 계획을 세워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익산 인화동의 주택가.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한 담벼락과 낡은 지붕이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인화동뿐 아니라 중앙동과 평화동 등 익산 원도심 속 빈집들이 골칫거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관리 손길이 미치지 않아 미관상 좋지 않고 여름철이면 악취가 발생하기 일쑤입니다. 또 범죄와 안전사고 등의 우려에 주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너무 불안하지, 불안하면. 걸어다니는 것도 불안하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불안하고, 모든 면이 다 불편한 것이지. 냄새도 나지. 당연히 썩어가니까. 익산 도심에 이 같은 빈집이 1,300여 채가 넘는 상황. 그동안 익산시의 빈집 대책은 2020년 진행된 빈집 실태조사 정도였습니다. 강제로 철거를 하고 싶어도 사유재산이라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 1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돼 자치단체가 빈집을 정비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특례법에는 자치단체가 1년 이상 방치된 빈집 중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우려가 높을 경우 소유자에게 철거 명령을 내리거나 직권 철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소유자에게는 이행 강제금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빈집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빈집 밀집구역으로 지정해 빈집을 우선 매입하고 공공개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례법이 시행된 지 2달여가 지났지만 익산시의 빈집 대책은 아직 제자리인 상황. 이에 따라 정비 계획을 세워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이 원도심 지역의 폐공가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을 해가지고 올해 1월부터 이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제정을 해가지고 좀 강하게 이 빈집들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익산시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이 폐공간 문제에 대해서 나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갈수록 늘고 있는 빈집. 빈집 정비 계획 수립과 체계적인 빈집 정비가 시급해 보입니다. KCN 윤현석입니다. 익산 영등동의 백제단길 마세거리와 청소년거리 등이 조성될 전망입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영등동 상권 르네상스 사업단은 이 같은 내용의 5개년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대규모 점포와 지역 기업과의 상생, 백제단길의 마세거리 조성, 청소년거리 조성, 스마트 상생거리 조성, 상인들의 자생력 강화 교육 등입니다. 이 같은 사업 계획은 주민 공람 공고를 거쳐 전라북도와 중기부의 승인을 거쳐 추진됩니다. 익산시는 사업 내용과 추진 절차를 설명하기 위한 주민 설명회를 오는 31일에 가질 계획입니다. 익산 금마 한옥체험마을이 전통문화 복합체험단지로 변경 개발됩니다. 익산시는 금마 한옥문화체험마을의 사업계획 변경을 위해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전통문화 복합체험단지로 변경되면 숙박과 문화시설 단지의 복합 개발이 가능하고 가로변의 대지들은 개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조성됩니다. 시는 주민 의견 수렴이 완료되면 심의를 거쳐 문화재청에 변경 승인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익산시의 반려동물 산업 육성을 위한 동물 헬스케어 클러스터가 조성됩니다. 시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연구 용역에 들어가 동물용 의약품 효능 안전성 평가센터를 중심으로 한 동물 의약품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본 계획을 마련합니다. 동물 헬스케어 클러스터는 오는 2027년까지 고부가 가치 동물 의약품 개발, 반려동물 제품 생산 등의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도내 상당수 수출입 물동량이 군산항이 아닌 다른 항만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수청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도내 수출 물동량은 전체 250만 2,892톤 가운데 37.5%가 부산항을 이용하고 37.1%는 광양항을 통해 수출됐습니다. 군산항 이용은 18.5%인 46만 3,200톤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군산항의 토사 매몰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수심이 낮아져 대형 선박이 입항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군산 1호 수소 충전소가 완공됐지만 공사비 지급 문제로 개소가 불투명합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수소에너지 네트워크 주식회사가 지곡동에 국비 15억 원 등 30억 원을 들여 수소 충전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말 공사가 마무리됐지만 지금까지 건축 사용 승인 등 관련 절차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공사 추진 과정에서 설계 변경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발주처인 수소에너지 네트워크 주식회사와 공사업체 간 이견을 보이면서 정산 처리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유지인 항만 부지에 민간 단체와 어민들이 불법으로 컨테이너를 설치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가건물은 도박장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국유지를 허가 없이 쓰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지만 군산해수청은 수년째 알고도 묵인하면서 우범지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모형숙 기자입니다. 배가 드나드는 군산 소령포구 부둣가 인근입니다. 10여 년 전부터 우죽순 생겨난 컨테이너와 가건물이 도로 한편에 빼곡히 들어차 있습니다. 쓰다 버린 폐허구와 온갖 잡동사니가 산더미처럼 뒤엉켜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이런 데다 버려진 가건물은 불법 도박장으로 이용되면서 비가 오는 날이나 주말이면 수십 명이 모여들고 심지어 경찰에 걸릴 것에 대비해 CCTV 카메라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부 그 동네 주민들이에요. 어민들, 심지어 쓰레기 주는 사람들, 박스 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까지 와서 다 하는 거예요, 도박을. 1년째 쉬는 날이 없어요. 대한민국에 이런 데가 없다고 한다니까.
10여 개의 컨테이너도 무허가로 불법으로 가져다 놓은 것들입니다. 이 땅은 해수청과 기재부, 국토부가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입니다. 하지만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불법이 판을 쳐도 어떤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해수청은 땅 주인인 기재부, 국토부와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철거를 미루고 있습니다. 더욱이 무단으로 컨테이너를 설치한 해당 주인과도 협의를 해야 한다며 당장 처벌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소유자가 다르게 파악도 해야 되고 그걸 맘대로 처분한다고 해서 만약 소유자가 있는데 그걸 맘대로 처분하면은 또 그거에 대해서 변상도 해야 되고. 그러는 사이 도박장을 주로 이용하는 어민들은 뱃일을 하고 벌어온 돈을 탕진하거나 우범지대로 전락하면서 인근 주민들만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불법 건축물이 난립하는 항만부지, 군산해수청이 손 놓고 있는 사이 틈새를 이용해 도박장까지 판치며 소룡포구가 불법지대로 변하고 있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40만 명에 달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9만 5,59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이 39만 5,531명, 해외 유입 67명입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1,081명을 기록했고 사망자는 역대 가장 많은 470명이 늘어 누적 사망자 수는 13,902명입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4일째 10,000명대를 이어갔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기준 도내 신규 확진자 수는 12,939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전주가 4,984명, 익산 2,158명, 군산 1,926명입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49명으로 병상 가동률은 40%입니다. 재택치료자는 55,475명입니다. 오늘부터 만 5세에서 11세 소아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약이 시작됩니다. 예약은 질병청 백신 사전 예약 홈페이지에서 진행되고 접종에는 화이자사가 개발한 소아용 백신이 쓰입니다. 접종은 오는 31일부터 시작되며 기본 접종은 총 2회로 접종 간격은 8주입니다. 접종 때는 보호자가 반드시 동행해야 합니다. 익산시가 포스코 건설에 아파트 출입구 도로 확보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포스코 건설을 중앙동 일대 아파트를 건립하기로 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부지를 매입하지 못하면서 아파트 출입구 도로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익산시는 포스코 건설이 도로 확보를 하지 못하면 허가를 내지 않을 계획입니다. 한편 포스코 건설은 740여 세대 주상복합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도내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 동향을 보면 도내 1월 출생아 수는 693명에 그쳤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737명보다 6%가 감소했습니다. 반면 사망자 수는 1,360명으로 1년 전보다 3.5%가 증가했습니다. 한편 혼인과 이혼은 각각 14.7%와 6.6%가 줄었습니다. 도내에서 4만 마리가 넘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도내 14개 시군과 함께 조사한 결과 92개 농가에서 식용 목적으로 개 43,317마리를 기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식용 목적의 개가 가장 많이 사육되는 지역은 정읍으로 조사했습니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기르고 있는지를 파악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앞으로 정책 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바른 성장으로 귀감이 되는 청소년상 후보자를 공모합니다. 전라북도는 다음 달 11일까지 제9회 청소년상 후보자를 공모합니다. 추천 기관은 시장과 군수, 학교장, 대학 총장, 청소년 관련 단체 대표 등입니다. 자격은 만 9세 이상 24세 이하로 최근 3년 이내에 관련 공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수상은 지난 2014년부터 시작됐으며 지금까지 효행과 선행, 면학, 예체능, 장애 등 6개 부문에 걸쳐 모두 35명이 수상자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최정호입니다. 신임 군산 국가산단 경영자 협의회장에 이성기 코스텍 대표가 선출됐습니다. 군산 국가산단 경영자 협의회는 어제 서면 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회장에 이성기 부회장을 제6대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현대자동차 제품개발연구소에서 20여 년 동안 근무한 뒤 2010년 코스텍 대표이사로 취임했습니다. 이성기 회장의 임기는 오는 3월 23일부터 2024년 3월 22일까지입니다. OCI 군산 공장이 지난 2020년 구조조정 여파로 가동을 멈춘 유휴 설비를 말레이시아로 옮겨 태양광 폴리실리콘 증설을 시작했습니다. OCI는 어제 주주총회를 열고 구조조정에 따라 가동을 중단했던 군산 공장의 5,000톤 규모의 설비를 지난해 철거해 말레이시아로 이송해 재조립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3만 톤 규모의 군산 유휴 설비도 말레이시아로 옮겨 하반기 공장을 가동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가동이 중단된 군산 공장 일부 생산 라인은 완전히 멈췄습니다. 제8대 익산시의회 마지막 임시회가 열렸습니다. 익산시의회는 제242회 임시회를 오는 30일까지 진행합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 익산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 조례안과 가축사육 제한 조례 개정안, 익산시 상권 활성화재단 설립 개정안 등이 처리됩니다. 한편 해마다 5월에 진행됐던 익산시 행정사무감사는 6일 지방선거를 통해 구성되는 제9대 익산시의회가 오는 9월 19일부터 진행할 계획입니다. 군산시청 홈페이지에 차량 민원 메뉴가 신설됐습니다. 이에 따라 시 홈페이지에서 자동차 과태료 조회와 납부가 가능하고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조회와 검사 예약 등도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대상자들은 시 홈페이지에 접속해 차량 민원 메뉴에서 자동차 과태료 조회 및 납부를 클릭하고 고지받은 전자납부 번호로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자동차 검사 대상자들은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조회 및 검사 예약 메뉴에서 자동차 검사 기간 조회와 휴대폰 안내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가 지역에서 주도적으로 평생학습을 실천하는 우수 동아리를 선정해 지원합니다. 신청은 다음 달 8일까지 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익산 오산면 새마을부녀회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강원 경북 지역 산불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성금 1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다음은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도내 최저기온은 2도, 최고기온은 20도로 예상됩니다. 군산의 아침 기온은 6도에서 출발해 낮에는 18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6도에서 18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0.5m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